네, 안녕하십니까. 룬투코리아 대협력실을 맡고 있는 최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룬투코리아가 이제 설립된 지 아직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룬투코리아가 설립이 돼서 중국에 있는 이제 본사와 또 한국 게임 산업에서 저희 쪽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해결점으로 이제 저희 쪽의 사업 전략과 또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핵심은 한국의 좋은 IP를 중국 쪽의 내수 시장에 전파하고 또 그 실을 같이 한국에 있는 IP사와 공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진행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앞단에서 이제 이정호 본부장님께서 너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 중국 시장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저희는 조금 더 간단하게 중국의 이제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에 대한 부분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성장 차트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셔서 금방 아시겠지만 중국의 포텐셜이 매우 큽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인구수를 갖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이제 이자녀, 다자녀로 이제 정책을 또 이렇게 확대하는, 그러니까 인구수가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13억 5천만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정확한 집계는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지금 14억은 충분히 넘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향후 내년 내후년 정도 되면 더 많은 인구가 이제 새로운 수요층으로 늘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글로벌로 가장 큰 내수 시장이고 단일 마켓으로도 가장 큰 시장인 중국 시장은 무조건 진출하고 함께 해야 될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아까도 이제 보셨던 부분인데 스마트폰 잠시만요. 이 스마트폰 이제 오너 기준으로 해서 이제 5억 6천만 정도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현재까지 이제 게임 유저는 3억이 좀 넘는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기준에서도 유저의 성장성은 이 기존의 유저들, 스마트폰 유저를 기준으로 해서 포텐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중국 출장 중에 이제 중국의 이제 CCTV 내에서 뉴스상에서 이제 중국의 이제 통신 정책 부분에서 얘기가 나온 거를 들었는데, 아까 이제 이정호 본부장님께서 발표하셨던 이제 3G, 4G, 2G 통신 가입자 부분에서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중국 쪽에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2017년까지 이제 4G 가입자를 5억 명으로 늘리겠다는 게 큰 목표고요. 3G 가입자를 7억 명까지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일단은 지금 현재의 중국 정부의 정책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제 5억 기준에서 7억까지 3G 기반으로 늘어나는 부분하고요. 4G 가입자도 이제 5억 명 이상 늘리겠다라는 부분. 아까 3G는 전 인구의 70%, 그다음에 4G 가입자 5억 이렇게 늘린다고 했을 때 보면은 지금 현재 3억이 좀 넘는 수준으로 벌써 상반기 기준에서 미국 시장을 뛰어넘는 매출을 내고 있고요. 아까 이제 시장 자료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년에는 글로벌 단독으로 1위를 할 수 있는 단일 마켓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올해 또는 내년 정도 되면 충분히 글로벌 넘버원이 될 수 있는 시장이라 보고 있고요. 매출의 급성장 부분이 눈에 띄게 지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아까 게임 장르 부분에서 좀 표현이 됐던 것 같은데요. 작년에 1위를 한 게임을 기준으로 보면 상반기 기준에서는 이제 저희 룸2가 본사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도탑전기가 상반기 매출 1위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이제 하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전민기적과 그다음에 지금 국내에서 맨날 오래 서비스하고 백혈 중인 전민돌격 두 개의 게임이 이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월간 매출 기준으로 보면 200억에서 300억 수준의 매출 규모가 하반기 되면서 3,400억으로 늘어납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에 1위하는 게임은 월간 기준으로 1,000억이 넘는, 근데 그런 게임이 무려 3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성장이 되게 폭발적이고 또 이제 하이 RP라고 하죠.
매출, 게임 내에서의 매출 자체의 증가도 매우 크게 폭증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어떤 그 의미 있는 순위권의 진입은 상당히 큰 그 성과와 함께 또 그 기업의 그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작년 상반기에도 점프를 했죠. 어떻게 보면은 매출 그 성장세가 2013년까지는 약간 캐주얼 게임에서 라이트한 게임들 중심으로 그 매출 규모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상반기부터 약간 좀 RPG 쪽으로 해가지고 하드코어 게임들, 그러니까 하이아르프 게임들이 시장에서 어떤 점유율을 보이고 하반기 들어오면서 그것들이 좀 더 확장되는 모습이라고 하면 이제 연말에서 연초로 올해 넘어오면서 매출이 폭증합니다. 규모도 커졌고요. 이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권의 게임들의 월 매출 규모가 2배 이상 커지면서 이제 시장의 폭증을 가져오는 상태고요. 중국은 안드로이드 마켓이 훨씬 큽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보시면 맥시멈 iOS 시장을 크게 봤을 때 35%고요. 좀 적게 볼 경우에는 뭐 25%까지, 레인지는 한 10% 정도 되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대부분 얘기하는 거는 2배 이상 안드로이드 마켓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 그 정식 구글 마켓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는 마켓은 있긴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 내에서 대부분의 유저들은 360, 그다음에 바이두, 뭐 UC, 뭐 샤오미 마켓 같은 이제 저희들이 좀 뭐 익숙하게 들을 수도 있는 최근에는 그런 마켓들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뭐 공식적으로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대략 400여 개까지 안드로이드 마켓을 다양하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 기준에서 봤을 때는 뭐 앱스토어나 티스토어 같은 경우가 그렇게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마켓에서의 어떤 프로모션이나 그 리딩을 해준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메리트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마켓에 접근하는 방식이 되게 다양하고요. 어떻게 접근하느냐도 한국 기업이 또 가져가는 숙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저희가 약간 좀 뭐 짬뽕으로 만든 데이터입니다. 이게 정확한 숫자는 솔직히 뭐 찾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건 약간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한 건데요. 그 아까 이제 호텔이 더 많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제 저희가 아까 게임 유저 기준으로 했을 때 스마트폰 유저하고 전체 인구수에 대한 비중으로 해서 6대4 정도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60%가 아직은 스마트폰 게임을 안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더 할 수 있는 포텐이 그만큼 더 큰 시장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아까 이제 텐센트 자료 베이스로 했을 때는 1시간 이상 하는 유저가 상당히 많이 늘은 걸로 보고 있는데, 이제 전국적으로 또 그 다음에 아직까지 이제 게임을 안 하는 사람들까지 다 본다고 하면 그 모바일 게임을 그렇게 향유하고 있는 아주 적극적으로 즐기고 있는 유저보다는 라이트하게 즐기는 유저들이 아직은 더 많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구수로 보거나 이제 땅의 크기, 예, 대륙의 크기 뭐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이제 중국, 미국, 인도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스마트폰 페네트레이션 예측인데요. 당연히 지금 인도가 더 후진국이고 또 포텐이 더 크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마켓의 어떤 규모는 월등하게 적고요. 반면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은 했지만 아직도 더 커질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시장이 또 중국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선진국 뭐 대표되는 이제 미국은 뭐 아이폰을 시작으로 해서 스마트폰 가장 먼저 이제 사용을 하고 많이 이제 유포가 된 그 마켓인데 그 차트의 어떤 기울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이제 그 성숙기에 들어와 있는 뭐 일본이나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그런 시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스를 좀 확인하고 저희 쪽의 전략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 모바일 게임 IP 성공 사례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열혈전기라는 게임하고 전민기적 두 개의 타이틀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IP를 기반으로 한 성공 사례입니다. 열혈전기는 이제 국내에서는 2000년부터 한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미래의 전설 2를 기반으로 한 중국 내 이제 온라인 PC 게임 IP입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에 샨다를 통해서 그 중국에서 서비스를 했고요. 미래의 전설 2는 중국 내에서 그 온라인 PC 온라인 게임이 가지고 있는 그 초기 한 5년 동안의 서비스 기록들은 다 가지고 있는 대단한 게임입니다. 그 뭐 동시 접속사 기네스북에도 올랐었고요. 최대 매출 기록도 매년 갱신했었던 게임입니다. 대략 한 2007년까지는 PC 온라인 게임 MMORPG 순위에서는 중국 내에서 1위를 했던 IP인 만큼 그 파급력이 상당히 있고 미래전설 2가 의미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스마트폰 유저 한국 같은 경우도 타겟팅하는 그 이제 매출을 유도하는 유저의 타겟팅 그 나이대가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입니다. 미래의 전설 2가 2001년부터 서비스를 낸다고 하면 지금 15년, 16년 차가 돼 있는 그런 게임인데 그때 당시에 PC를 핸들링을 할 수 있었던 게임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중국 내에서 어떤 사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소위 말하는 엘리트 집단입니다. 대학생이거나 아니면 PC를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자이거나 아니면 똑똑하거나 연구소 출신들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지금 성년이 됐고요. 또 어떻게 보면 소득층 상에서 상위권에 있을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한테 추억 돋는 게임이 모바일로 나온 겁니다. PC방에 같이 가지 않아도 되고요. 같이 모바일 내에서 커뮤니티 내에서 동창회처럼 모여서 500대 500 공성전 같이 하자. 이번 주말에 꼭 같이 모여서 게임합시다. 공성전 준비하면요. 그 한 2주 동안은 이제 무기 강화하고 여러 가지 이제 아이템들을 미리 사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쟁을 붙기 위해서 상당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주말 이틀 동안 아주 치열한 공성전을 하고 그 결과를 향유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 일매출이 50억까지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iOS 기준으로 순위 확인해 보시면은 1등이 몽환석유, 2등이 대화석유, 그 다음에 3등이 열혈전기 이렇게 고착화되는 모습인데요. 이 3위까지의 게임이 월 매출이 지금 1000억 근접하거나 1000억을 넘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의 기반은 약간 좀 웹베이스드 게임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PC 클라이언트가 2001년도 기준에서 PC 클라이언트 게임은 매우 저사양이었기 때문에 지금 모바일 환경보다는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라이트합니다. 그래서 그 PC 클라이언트 기반에 있는 게임을 웹베이스로 약간 전환한 개념으로 지금 모바일에 이식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구현 자체는 되게 아주 라이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 이제 가장 핵심으로 인기 있었던 이제 공성전이나 뭐 레이드, 보스 레이드 같은 것들이 잘 그대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추억 돋는 게임이 돼서 지금 열혈전기가 아주 잘 되고 있는 케이스고요. 그래픽은 한국 유저 기준에서 보시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한국은 언리얼이나 뭐 가장 뭐 적게 뭐 그래도 이제 유니티 3D 엔진을 씁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3D 풀 3D로 아주 때깔나게 잘 만드는데 2D 도트인데 이제 모바일로 환경이 좋으니까 풀 컬러로 전환된 버전으로 구현이 됐습니다. 게임은 거의 대부분 다 자동 전투로 되어 있고요. 편의성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옆에 이제 전민기적 보시면 알겠지만 전민기적도 이제 매체 기준으로 해서 이제 피크 때 일매출 14시간 만인가요? 46억 나왔다고 이제 이슈가 됐었습니다. 전민기적이 오히려 이제 열혈전기가 나오게 한 어떤 이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대천사직업이라는 웹게임이 매우 히트를 했어요. 그 킹넷소프트라는 이제 중국 업체가 웹게임 전문하는 업체인데 그쪽에서 대천사직업을 이제 서비스를 하게 되고 그게 데이트가 되면서 그거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전환 게임이 전민기적입니다. 역시나 모바일에서 상당히 큰 빅히트를 했고요. 이제 이 계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MMORPG, 이제 웹 베이스드의 이제 RPG 게임들이 중국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오게끔 하는 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넘어와서 어떻게 보면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메가히트 게임들이 다수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열혈전기도 올해 나온 게임이고요. 몽환서유부터 시작해서 대화서유 이런 게임들이 지금 이제 메가히트의 그 대열에 들어가 있고요. 뭐 일매출 기준으로서 이제 원래 일본 쪽에 그 이제 그 몬스터 스트라이크 같은 게임이 20억대를 넘기면서 단일 마켓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냈다라고 이렇게 한동안 얘기됐었습니다. 근데 뭐 작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중국에서 그런 기록들은 다 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클래시 오브 클랜즈가 한때 가장 많이 나왔을 때 글로벌리 뭐 70억에서 90억까지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작년 하반기에 클래시 오브 클랜즈 광고 매체 웬만한 TV에서 다 보셨고요. 웬만한 뭐 전광판이나 또 버스 배너 뭐 환승역 같은 데서 클래시 오브 클랜즈가 점령을 했었을 때 그때가 그런 매출이 나왔었거든요. 글로벌 부스팅을 했을 때. 근데 몽환서유는 그냥 조용히 네디즈가 3년 동안 열심히 만든 모바일 게임이 나와서 그냥 조용히 1등을 했습니다. 몽환서유도 열혈전기랑 약간 비슷한 족적을 남기고 있는데요. 얘는 제 기억에 2008년부터 중국 PC 온라인 게임, 2005년부터 중국 PC 온라인 게임의 이제 기록들을 다수, 그러니까 미래의 전설이 세웠던 것들을 깬 게임이고요. 서유기를 기반으로 한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대요. 중국판 메이플 스토리라는 얘기 많이 했었었고요. 근데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 여기도 대규모 공성전 그 다대다 그 재미있고요. 게임 자체도 되게 라이트합니다. 이 게임도 역시나 몽환서유를 향유했던 그 유저들이 지금 30대 중반입니다. 그래서 이 유저들도 또 뭐 동창모임 컨셉으로 그래서 광고를 보시면 재밌어요. 근데 흑백 PC방에서 막 이렇게 같이 놀았던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게 이제 모바일로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프로모션 하거든요. 그래서 몽환서유 잘 됐고 대화서유가 이제 뭐 약간 비슷하면서도 조금 더 이제 외전 같은 그리고 이제 3D로 구현된 둘 다 네디즈 게임인데 네디즈가 일약 그 중국의 메이저 업체로 바로 포지셔닝을 하게끔 모바일 쪽에서 하게 된 그 계기가 된 두 개의 타이틀입니다. 아까 이제 뭐 IP 가지고 또 이제 얘기한 것 중에 이제 킹 오브 파이터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그 소위 말하는 아케이드 오락실 게임이죠. 아니면 PC 패키지 게임 기준에서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 킹 오브 파이터스 97년 버전이라고 합니다. 이제 텐센트 97년 거를 확보를 못해서 98년도 버전을 확보를 했는데 게임 방식은 되게 다르게 구현을 했어요. 대전 게임인데 약간 턴베이스 비슷하게 해서 한국에서 이제 가로바이 스쿨이라는 게임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구현이 됐는데 그 안에서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 자체, 유료화 모델 자체가 훨씬 더 좀 다양하게 구현이 돼서 킹오파 98 버전이 지금 탑5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좀 한국 업체들도 귀감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대전 게임이기 때문에 대전으로만 접근을 해가지고 구현을 하게 되면 약간 뭐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되게 익숙하게 갈 수 있지만 킹 오브 파이터스의 모바일 게임 버전이 안 나온 게 아닙니다. 한 4년 전부터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SNK도 직접 만들었었고요. 다른 업체들이 통해서도 킹 오브 파이터스 모바일 버전이 나왔는데 안 된 이유는 뭐냐면 옛날 오락실 인터페이스로 구현을 하려고 했어요. 모바일 인터페이스에서. 그래서 터치 기반에서 이제 그 조이스틱 구현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손이 미끌미끌하기 때문에 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싱크 맞추는 것도 쉽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은 대전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실시간으로 그게 잘 안 됐을 경우에 어떤 재미 요소는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한계점들이 있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인제 개념으로 한 판 할 때마다 돈을 내거나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옛날 오락실 방식의 어떤 유료 모델 같은 것들로 그 올드한 느낌이 그대로 잔재는 하고 향수를 불러일으키지만 어떤 지금의 모바일 유저의 어떤 그런 트렌드나 이런 것들은 잘 매칭 못해서 성공하지 못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본사에서 서비스라고 부탁전기인데요. 그 매출의 레벨업을 제대로 어떻게 보면 시켰 게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요거 이전에 이제 MT 온라인 같은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1등을 했을 때 매출 규모는 100억이 안 넘었습니다. 월 매출 기준으로. 근데 도탑이 나오면서 이제 급격하게 레벨을 올렸고요. 그 소위 말하는 메가히트라는 게임을 메가히트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게임으로 포지셔닝을 했습니다. 물론 뭐 이제 이슈는 많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캐릭터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이런저런 이제 말들이 많이 나오고 그만큼 또 카피 게임도 많이 양산을 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뭐 TCG 플러스 또 성장형 RPG 모습, 또 RTS 같은 그런 장르의 그 컨버전스, 뭐 융합이 잘 돼서 되게 이제 새로운 캐주얼한 듯하면서도 되게 코어한 게임으로 라이트한 듯하면서도 되게 묘하게 시간 많이 잡아먹는 그런 게임으로 그리고 또 다양한 그 이제 캐릭터들이 한 2주에 한 번씩 업데이트되면서 지속 가능한 어떤 그런 수익 모델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선방이 잘 나오고 있는 게임이고요. 그래서 이제 IP가 중국에서 얼마나 파급력이 있고 얼마나 영향력이 있느냐에 대한 거는 10분 느끼고 이해하고 또 그만큼 절실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사업 전략을 수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룸투는 3월 말에 이제 사명 변경이 됐고요. 그 이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면서 그 저희가 우회 상장을 통해서 코리아가 법인이 설립이 된 건데요. 들어와서 이제 통상적으로 중국 업체가 하는 비즈니스 전략은 가장 쉬운 게 중국 게임 가져와서 한국에서 서비스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자본력으로 어떤 회사들을 인수하거나 이제 그런 게임 판권을 사는 이런 구조로 이제 접근을 많이 했었습니다. 애석하게도 뭐 한국 시장이 2013년을 어떻게 보면 피크로 해서 그 정체기에 있는 상태고요. 성장보다는 지금 안에서의 어떤 그 경쟁 구도가 너무 강화됨으로써 그 게임사 간의 어떤 그런 그 퍼포먼스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이제 힘들어지는 그런 환경에서 중국 업체들도 다 어떻게 보면 나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오피스를 철수하는 회사들도 많고 또 새롭게 투자 유치를 받아서 새로운 오피스를 설립을 해가지고 다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파생되거나 이런 구조로 좀 많이 변형이 됐습니다. 룸투는 상대적으로 아주 후발 주자이다 보니까 그런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로 접근을 하게 되면 시장에 안착하기가 되게 어렵겠다. 그리고 그런 어떤 선입관을 극복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그 타파하고 또 소위 말해서 그냥 중국 자본이 들어왔으니까 얘는 중국 회사야. 그 중국으로만 어떻게 보면 수익을 낼 수 있게끔 고민해야 돼라는 차원에서 좀 다르게 룸투코리아는 한국에 있는 업체들과의 어떤 상생과 또 한국에서의 어떤 사업 기반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한국에 있는 어떤 그런 자산을 같이 어떻게 보면 활용을 하고 그것을 오히려 기회로 중국 그 내수 시장의 어떤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을 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신뢰나 또 그 파트너사와의 어떤 관계들이 좀 잘 풀려서 저희가 몇 가지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희가 크로스파이어 IP를 중국 그 모바일 판권을 확보를 했어요.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 뭐 크로스파이어는 한국에서는 이제 총싸움 게임 하면은 서든어택, 뭐 스페셜 포스, 아바 뭐 이런 게임들이 회자가 되고 또 실제로 랭킹에도 그런 게임들이 있고요. 크로스파이어는 랭킹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게임일 겁니다. 근데 이제 뭐 리부팅 한다고 해서 작년에 프로모션도 상당히 세게 하긴 했었는데 이 외화벌이 기준으로 하면 가장 큰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게임이 크로스파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1조 5천억의 매출을 낸 게임입니다. 중국 내에서 PC 온라인 게임 매출 1위인 게임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5억 명의 회원 보입니다. 그러니까 QQ가 9억 명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거의 다 절반 이상. 근데 이게 이제 어차피
FPS라는 어떤 장르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너무 많으면 하기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QQ는 커뮤니티 기반도 있기 때문에 그 메신저 유저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봤고 5억이면 게임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 크로스파이어를 해봤다 내지는 아이디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동적 수준을 보시면 뭐 설명이 필요 없죠. 600만입니다. 지금 이제 스마일게이트는 저희랑 사업을 하면서 이제 IP 사업에 대해서 이제 그 크로스파이어라는 IP에 대한 사업을 다각화하는 부분도 아주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그 미국 헐리우드의 유명 제작사와 영화 제작도 지금 판권 계약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크로스파이어가 그 확장성에 대한 부분에 이제 퀘스천 마크가 많이 있었어요. 중국의 이제 메이저 업체 아까도 이제 많이 언급된 텐센트, 크로스파이어는 텐센트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쉽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텐센트가 그 서비스를 하고 중국에서 판권도 다 갖고 있지 않겠어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독점권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있지 않겠어? 저렇게 퍼포먼스 좋은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희가 오히려 이제 역으로 이제 스마일게이트한테 제안을 했을 땐 이런 거죠. 전민돌격이라고 이제 아까 성과 좋은 게임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슈팅 게임이고 어디서 많이 본 이미지가 있어요. 그 영어 이름이 미파이어입니다. 근데 영어 로고 활자가 크로스파이어랑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모티베이션을 만들어준 거죠. 유저 입장에서 미파이어, 크로스파이어, 모바일 버전, 미파이어 이런 개념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IP에 대한 부분이 근데 이런 거예요. 스마일게이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거죠. 뭔가 공유되고 있고 근데 충분히 이제 활용을 하는데 이걸 공식적인 어떤 계약을 통해서라는 것보다는 아까는 윈드러너하고 비슷하게 이제 머니게임 뭐 나오는 그런 것처럼 약간 도용 내지는 이제 응용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모바일에서 매출이 그게 적은 게 아니거든요. 전면돌 위파이어는 피크 때 월 500억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도 탑5 안에 순위권에 아주 안정적으로 나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스마일게이트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를 만약에 그러면 정식 로얄티를 받고서 한다고 하면 중국에서 지금 IP를 가지고서 어떤 유명 IP나 또 아주 대중적인 IP를 가지고서 게임으로 접근했을 때 어떤 사업적 성과나 이런 것들이 폭발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걸 파생시키는 거는 어떤 기회일까, 어떤 또 기대감을 만들 수 있을까. 또 스마일게이트 입장에서도 사업적으로 새로운 부분의 어떤 영역, 이제 지금 PC 온라인 쪽에 주력하고 있지만 모바일 쪽으로 어떤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개념에서 이제 제안을 하게 됐고 그 어떤 니즈가 상대적으로 잘 맞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판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텐센트도 모바일 게임 만들고 있습니다. 크로스파이어. 저희랑 계약을 하면서 같은 날 계약을 하게 됐죠. 그래서 텐센트는 FPS 버전을 만들 거고요. 저희는 TPS 버전을 만들 예정입니다. 차이를 좀 굳이 말씀드리면 사례 기준으로 보면 정확한 개념에서 1인칭 슈팅 FPS로 성공한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TPS, 전면돌격도 TPS인데요. 3인칭 슈팅 개념으로는 전면돌격이 이제 어떻게 보면 샘플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인터페이스는 모바일에서 봤을 때 슈팅 게임은 TPS가 훨씬 더 조작감이나 타격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더 접근성이 수월하고 그 다음에 오리지널 크로스파이어라는 IP를 가지고서 이제 시장에 접근을 했을 때 성공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룸2랑 시장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제 기대 효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드로이드 마켓이 훨씬 더 큰 시장이에요. 근데 안드로이드 마켓의 그 어떤 성공, 그 다음에 그 마켓하고 어떤 릴레이션십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룸2는 기반이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도탑전기 말씀드렸다시피 도탑전기로 인해서 360이나 바이두 같은 메이저 업체의 그 안드로이드 마켓 점유율이 또 상당 부분 확고해지고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마켓에서 저희가 게임을 런칭을 하게 되면 이제 뭐 구글 플레이나 애플에서 보시면 이제 추천 게임이나 그 피처도 받는다고 하죠. 그런 프로모션이나 이런 것들이 개런티가 돼요. 그래서 그 초기 시장에 그 상대적으로 그 이제 진입을 하고 또 마켓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표출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유명 IP를 가지고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하고 시장 접근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스마일게이트 입장에서도 큰 메리트가 있는 그런 비즈니스 협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부연으로 9월에 라이센스 취득을 했고요. 지금 현재 개발 중인데 상당 부분 진척이 돼 있어서 뭐 머지않은 시간 내에 이제 여러분들께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룸투코리아 설립하고 첫 번째 성과 중에 하나가 또 열혈강호 이제 글로벌 IP를 확보한 부분인데요. 아까 이제 중국에서 성공한 사례 중에 하나가 뭐 뮤나 열혈전기도 있지만 열혈강호도 PC 온라인 쪽에서 상당히 성과가 좋았고요. M게임이라는 업체가 만들어서 중국 서비스를 했고 그로 인해서 또 상장까지 일어났고 현재까지도 매출이 나고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리고 만화가 아직 ING죠. 완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연재가 되고 있고 작가분들이 현역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계속 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열혈강호 같은 경우에는 그 IP의 활용도를 게임에 국한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장르로 또 이제 그 컨텐츠를 확장시켜서 활용도를 극대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작가분들하고 잘 얘기를 해서 그 지속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그 시장에 나오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모바일에서 열혈강호가 뭐 안 나온 건 아닙니다. 국내 기준에서 보시면 한 두세 개 정도 제 기억에도 나는데 그러니까 BM 모델이나 어떤 콘텐츠 구성 여러 가지 또 그 계약한 업체들이 또 이제 영세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시장에서 포지셔닝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열혈강호의 모바일 부분의 성과를 꼭 이뤄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6월에 계약을 했었고요. 내년 상반기 정도에 게임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룸2는 아까 말씀드렸던 1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규모는 되게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 IP 비즈니스 쪽으로 좀 포커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 속에서 중국 어떻게 보면 중국 내수 시장, 그다음에 또 한국의 어떤 핵심 IP가 같이 향유하고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고민을 했고요. 그 룸투코리아가 그 안에서의 역할을 좀 묶어내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IP 홀더라고 했을 때는 대표적인 게 좀 게임 위주로 말씀을 드리지만 뭐 베이스 자체는 아까 웹툰도 있었지만 뭐 영화, 애니메이션, 또 게임, 또 뭐 등등의 이제 소설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IP를 확보하고 그 IP를 룸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일단은 룸투 코리아가 확보를 해가지고 이제 룸투 본사하고 그 협업을 합니다. 그래서 룸투 본사는 저희가 지금 한 1,500명 정도의 규모가 있는데 개발진 1,0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다수의 프로젝트를 갖고 있고 또 개발 역량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 경쟁력 또 내지는 이미 상당 부분 진척되어 있는 게임들의 리스킹 개념으로도 접근이 가능해요. 다장르의 그 게임들을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서 어떤 IP하고 매칭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떤 리스킹 개념으로 해서 또 그 아웃풋 자체도 훨씬 더 빠르게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IP 홀더들도 저희랑 협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IP 계약을 하고 이제 개발 서비스 부분을 이제 본사 쪽에서 역할을 해가지고 본사 내에서 이제 그 중국 내부 내수 시장의 어떤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나온 아웃풋을 이제 레비뉴 쉐어 개념으로 하고 있고요. IP 홀더 쪽에 저희가 그 부분을 같이 쉐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룸2는 지금은 이제 베이스는 게임이에요. 근데 중국 시장이 이때 이제 뭐
점심 지나서는 이제 VR 같은 것도 얘기 나오는데 대부분의 업체들이 그 지향하는 부분이 단일 컨텐츠 마켓에서의 어떤 엣지를 갖는 것보다 그 컨텐츠를 가지고 확장성을 갖는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가 이제 훨씬 더 다양해지고 있고 그 다양성에 대한 수용을 모바일이라는 그 어떤 디바이스 때문에 훨씬 더 그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모바일 디바이스는 뭐 아시겠지만 단순하게 게임만 하는 디바이스는 아니고요. 안에서 엔터테인먼트를 충분히 다 그 수용할 수도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뭐 게임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사업을 어떻게 뭐 만들고 성장배를 만든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파생될 수 있는 부분들은 게임뿐만 아니라 영화, 애니메이션, 뭐 드라마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더 사업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접근하는 방식을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본사 같은 경우 이미 이제 어떤 인프라 개념으로 웹툰 뭐 중국에서 한 뭐 3, 4위 안에 드는 2, 3위 안에 드는 뭐 이런 웹툰 포탈도 인수를 했고요. VR 디바이스도 만들고 있고 등등을 해서 이제 그 콘텐츠를 다 이제 어떻게 활용하고 그 이제 확장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기반 투자들이 같이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 자체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그 방향을 잡고 그렇게 되면은 한국하고 룸투코리아는 더 이제 한국 내에서의 어떤 사업들을 더 다양하게 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중국 내에서의 한류의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그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더 어떻게 보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를 룸투코리아가 좀 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